어, 우리가 사용하는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설계 패턴이 상태 패턴입니다. 상태 패턴. 그래서 이 상태 패턴은 객체가 상태가 변하죠, 그렇죠? 객체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 패턴은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두고요, 그 객체를 바꿔가지고 그 상태 변화를 처리하게 됩니다. 객체의 상태 변화를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바꿔가지고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류의 객체는 상태가 대부분 바뀔 테니까 모든 클래스를 우리가 설계할 때 상태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 패턴은 조금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많이 사용하게 될 패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객체 내부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행동 패턴이 바뀌는 그런 애들, 행동 패턴이 바뀌는 그런 애들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 패턴이 바뀐다는 건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이 객체에 어떤 메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소드는 동일하게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때는 호출하면 어떤 일을 하지만 어떤 상태에서는 호출해도 어떤 일을 안 해. 하면 안 돼. 그런 경우에 이제 행동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객체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메소드가 항상 동일하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이 메소드의 호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상태 패턴을 이용하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했을 때 특정 메소드에 하는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 경우, 요때 상태 패턴을 적용할 수가 있고, 하나의 메소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제공하는 다수의 메소드에 영향을 받을 때 상태 패턴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 패턴에서는 각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상태 전이할 때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바꿉니다. 다양성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객체의 상태를 또 다른 객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클래스의 수는 불가피합니다. 클래스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고요. 기존의 상태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했을 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원 클래스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모듈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뭐 예를 통해서 봐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떤 상태의 변화를 이 state transition diagram, 상태 전이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상태의 전이를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상태 패턴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볼 모델링 하려고 하는 객체는 껌볼 기기입니다. 껌볼 기기. 그래서 이 껌볼 기기는 동전을 넣고 이 손잡이를 돌리면은 껌볼이 하나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상태 전이도를 그려보면 동전이 없는 상태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이 없는 상태. 그러면 고객이 이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외부에서 얘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동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전을 투입하게 되면은 동전이 있는 상태로 상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동전을 삽입한 다음에 취소를 눌러서 이 손잡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취소를 눌러서 다시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전 없음 상태로 가는 거고요.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 건보를 돌리면은 건보를 판매하는 상태로 가게 되겠고, 이 판매된 상태에서 건보를 하나 제공하게 됩니다. 이 건보를 제공하고 나서는 현재 기기에 건볼이 남아있으면 다시 동전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겠고, 건볼이 다 소진됐다, 건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건볼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건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판매자가 건볼을 채우게 되면은 다시 동전이 없는 상태로 돼요. 그러면 이 객체, 우리가 모델하는 얘는 이런 상태들, 4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5가지가 뭐가 되냐면 밖에서 이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방법들이에요. 동전을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동전을 취소할 수 있고, 손잡이를 돌릴 수 있고, 그럼 건볼이 나오게 되면 건볼을 내가 꺼낼 수가 있고, 또 고객은 아니겠지만 이 건볼 기기의 주인은 건볼이 부족할 때 건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얘를 모델링할 때 제공해야 되는 퍼블릭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애를 모델링해야 되는데 얘가 상태 전이도로 나타나요. 그럼 상태 전이도에서 이 상태를 바꾸게 되는 그 행위들이 있을 거고, 그 행위들은 이제 메소드로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동전 투입이라는 메소드를 인서트 코인이라는 메소드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인서트 코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또 동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인서트 코인이라는 일은 언제에서만 할 수 있어요?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입 취소, 캔슬 코인, 캔슬, 이런 메소드는 언제 할 수 있냐? 동전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전이 없으면 캔슬이라는 걸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판기에 여러분들 취소 버튼 눌러도 돈 안 나오죠? 돈을 넣었을 때, 물건 사기 싫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현해봐라, 여러분 보고 구현해봐라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냐면 상태를 정의하게 됩니다. sold out, no coin, has coin, sold, 이렇게 4가지 상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상태 전이도를 그렸어. 그러면 얘를 갖고 여러분 보고 프로그램 하라 그러면은 열거형 갖고 4개의 상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들이 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스위치문, 조건문으로 구성이 돼요. 조건문으로 구성이 돼서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면 아무것도 안 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동전이 들어오면 그 동전을 이제 이 기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전 수에 증가를 시켜줘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상태를 전이한다 그러는데 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딩하는 거는
번거롭고 코드의 중복도 있고 불편합니다. 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애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상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패턴은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애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애들, 상태 전이도로 그려질 수 있는 애들은 상태 패턴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면은 효과적으로 뭔가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구현해 놓고 상태가 바뀐다든지 뭔가 새로운 상태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수정해야 되는 게 되게 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 OCP는 아닌데 뭔가 적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상태 패턴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승이라고 하는 우승이라고 하면 좀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보면 이 건볼 기기를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판매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장이 뭘 했냐면은 10%의 확률로 이 손잡이를 돌렸을 때 건볼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회면 2개 100원 내고 2개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이런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능을 추가했을 때 기존에는 그 기능을 그냥 여기서 구현할 수도 있죠. 이 우승이라는 상태를, 그러니까 건볼이 2개 나오는 상태를 새롭게 모델링하지 않고 여기다가 또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새롭게 상태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패턴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상태를 추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코드의 적은 변화를 가지고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상태 패턴을 적용해서 구현하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요 건볼 투입, 동전 투입, 투입 취소, 손잡이 돌림, 건볼 제공, 요 5개 메소드가 외부에서 상호작용해야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얘를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얘를 상속하는, 그러니까 얘를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상태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상태마다. 처음에는 얘는 없었겠죠. 더블 소울 스테이트는 없었을 거예요. 4개만 가지고 프로그래밍 했을 겁니다. 그런데 4개만 가지고 하다가 얘가 더 추가가 돼야 됐어. 그러면은 얘만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얘만 하나 넣고 약간만 수정하면은 잘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태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 상태마다 객체를 하나씩 생성을 해요. 요 하나하나마다 하나씩 생성을 하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current state가 있죠. 그리고 이 current state를 어떤 state로 설정을 해요. 초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메소드들은 뭘 만들면 되냐면은 그 현재 상태에서 그 메소드만 부르면 돼. 여기서 할 일은 원래 여기다가 원래는 우리가 스위치문으로 구현했을 거잖아요. 스위치문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저 상태들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넣었을 때 의미 있게 동작하는 상태는 노코인 스테이트 뿐이지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열거형과 이런 식의 insert coin, eject coin, turn crank, dispense, refill 이런 것들이 다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는데 얘를 상태 패턴으로 어떻게 바꾸냐? 건볼 스테이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요. 그럼 여기에 있어야 될 메소드는 뭐예요? 그 개체와 외부에서 상호작용하는 메소드들을 다 여기에 메소드로 선언해 놓는 거예요. 선언해 놓는데 여기처럼 디폴트로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상태들을 구현할 때 편해요. 상태 객체들을. 그러면 건볼 스테이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내가 몇 개의 클래스를 정해야 되냐면은 몇 개의 클래스 정해야 돼요. 내가 모델링하는 그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상태 수만큼의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코인 스테이트에 보면 실제로는 여기에 시스템 앞 프린트LN 하는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eject coin, turn crank, dispense, refill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뭔가 프린트LN을 하고 있는데 저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돼. 뭐만 만들면 돼. 요 부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동전을 투입했을 때 노코인 스테이트에서 의미 있게 동작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은 노코인 상태에서는 동전을 투입하면은 동전이 있는 상태로 전이해주면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뭐 그 돈을 어딘가에 이제 보관하거나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상태 전을 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구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디폴트로 만들면 빈 메소드니까 모든 게 빈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노코인 스테이트는 얘네들은 다 필요 없고 얘네들을 다 지워도 되는 거죠. 다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상태 클래스를 나타내는 상태 객체는 상태 클래스는 걔한테 의미 있는 일만 거기다가 구현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구현해야 되냐면 여기들 보면은 원래는 여기에 코드가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만들 때 요 클래스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요 클래스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각 상태마다 해야 될 일들 언제 해야 되냐 검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누구한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객체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태 객체들을 상태 수만큼 만들어 가지고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여기에 현재 상태를 줘 가지고 이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만 가지고 건볼 기기를 모델링 했는데 이제는 건볼 기기 있고 상태 수만큼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다 이 안에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상태 수만큼 상태 객체.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문맥객체라 그래요. 상태 객체들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는 객체를 이제 상태 패턴에서는 문맥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문맥객체 안에 들어있던 코드들이 여기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다 구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문맥객체는 이제 별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 객체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상태 객체에서 해야 될 일. 상태 객체는 원래 문맥 객체가 해당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상태 객체에다 구현해 놔야 돼요. 노 코인 스테이트다. 그러면 이 노 코인 스테이트는 동전 투입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일을 노 코인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상태 객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해야 돼? 이 상태 객체가 상태를 전이해 줘야 돼요. 상태를 이제 나에서 다른 애로 바꿔라 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상태 객체들이 문맥 객체 대신에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 객체들은 뭘 알아야 돼? 문맥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문맥 객체 대신에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디스를 전달하고 있죠. 디스. 그래서 디스를 전달해 줘가지고 그 디스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객체는 문맥 객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상태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태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전이.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될 일은 상태 전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문맥에서 원래 했던 일. 요 상태에서 문맥이 해야 되는 일을 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뭘까요? 이렇게 구현했다. 단점이 뭘까요? 빈 메소드가 많아지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빈 메소드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을 구현하는 건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간단해져요. 그래서 그게 나쁜 점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소는 뭐냐면, 예를 들면 껌볼 기기를 20개 만들었어. 20개 객체를. 그럼 20개 객체를 우리가 만들면 원래는 껌볼 기기 20개 하면은 객체가 몇 개 필요해? 20개가 필요하면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모델하면 어떻게 돼? 얘가 상태 객체가 4개야. 그러면 얘 문맥에 4개니까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5개가 만들어진 거죠. 5 곱하기 20,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객체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이 되는 객체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공유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맥 20개 만들어도 상태 객체는 몇 개만 만드는 거야? 원래는 각각 4개씩 만드는데 공유할 수 있으면 몇 개 만드는 거예요? 4개만 만들어서 20개가 공유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건 나쁜 거 별로 없는데, 이제, 모듈화도 잘 되고, 응집성도 각 클래스는 높죠. 여기서 하는 일은 딱 어떤 특정 상태에서 하는 일은 특정 상태 객체에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상태 전이도가 있다. 그 상태 전이도의 상태가 4개 나타난다. 그럼 나는 4개의 상태 클래스를 만들면 돼. 그런데 여기다 디스를 이렇게 넘기면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유가 안 되죠. 그래서 디스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생성할 때. 근데 디스를 안 넘기고는 구현하기 어렵죠. 얘는 뭘 해야 된댔어? 문맥 대신에 2를 수행을 해야 돼. 그럼 디스를 필요를 해. 디스를 필요로 하는데 디스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순간 뭐가 안 돼?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는 필요한데 멤버 변수 유지하지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current state.insert coin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주석 달리는 거는 뭐로 되어 있냐면 current state.insert coin하고 뭘 넘기고 있어? 디스를 넘기고 있죠. 이렇게 되면 디스를 처음에 생성할 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번 메소드를 부를 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들은 디스를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문맥 객체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그 알려준 객체를 맞게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스를 생성할 때 넘기면 공유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디스를 생성할 때 넘기지 않고 그거 할 때 하면은 이제 그 메소드를 부를 때 그 얘의 메소드를 부를 때 디스를 넘겨주면 이제 상태 공유가 가능하다. 상태 공유가 가능하면 얘를 몇 개 만든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만 만드는 거죠. 문맥 객체를 n개 만들더라도 얘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면 얘를 또 뭘로 만들 수도 있어. 어떤 패턴 적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 싱글톤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싱글톤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요 상태 객체가 해야 되는 일이 1. 문맥 대신 2를 수행해야 돼요. 2는 상태를 전이해 줘야 돼요. 상태를. 물론 상태 전이를 문맥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우리는 상태 전이를 문맥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면 얘는 얘가 유지하는 current state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current state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는 뭘 쓰고 있냐면은 set state, get state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get state가 몇 개 필요해? 요 수만큼 필요하겠죠. set 하나에 get n개가 필요한 거예요. 상태가 4개다. 그러면 4개의 get, set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또 주석되어 있는데 chain to no coin state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전이할 때 set, state, get, state
x, 요게 n개, 합이 n 플러스 1개를 정의해 줄 수 있어요. 문맥에. 또 하나 방법은 이런 거 쓰지 말고 change to x 요렇게 하나를 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개 필요해? n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set get 해가지고 n 플러스 1개를 정의해서 상태 전이를 문맥의 그 상태 클래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이 상태 패턴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이렇게 구현된 상태에서 이제 원래 이제 4개 상태만 있었어요. 4개 상태만 있었는데 이제 건볼이 10%의 확률로 2개 나오는 새로운 상태를 추가해야 됐어요. 추가하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얘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더블 소울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 그리고 멤버 변수로 얘를 하나 더 유지해야 되겠죠. 요게 추가가 돼요. 요게 추가가 된 다음에 밑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상태를 추가했지만 밑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태가 추가가 돼서 상태를 추가했는데 요 5개 써져 있는 얘 말고 뭔가가 하나 더 늘어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메소드가 추가가 돼야 되겠지만 늘어나지 않고 상태만 이렇게 변했다. 상태만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안 변해도 돼요. 이 인터페이스가 안 변하면 클래스 문맥 클래스 입장에서는 얘만 추가하면 돼요. 얘만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더블 소스 스테이트를 만들면 돼. 그럼 끝일까? 요 그림에서 지금 원래는 여기만 있고 요선 세 개가 선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요거. 근데 얘를 만들면 얘와 얘는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얘는 필요하죠. 원래는 여기 동전 있음이라는 상태는 헤스코인 스테이트겠지. 그럼 헤스코인 스테이트에서는 원래 여기서 손잡이를 돌리면 일로만 갔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애는 바뀌어야 돼? 얘는 바뀌어야 돼요. 얘네들은 안 바꿔도 되는데 얘를 추가를 했는데 얘랑 상호작용하는 스테이트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때? 또 코드 수정이 필요한 거죠. 원래 없던 코드를 이제 여기에다가 손잡이를 돌리면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10%면 일로 가고 나머지 90%는 일로 가도록 여기 코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얘 바꾸고 얘 추가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수정은. 그러니까 저렇게 수정하는 것과 원래 최초로 스위치 문으로 만들었을 때 얘를 추가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추가해야 돼? 이 상태에서 더블 소울 스테이트를 추가해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스테이트 하나 더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메소드에 케이스 처리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훨씬 복잡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 전이도가 명확한 어떤 객체를 모델링 할 때는 스위치문하고 열거형 갖고 구현하는 것보다 오늘 배운 상태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렇게 구현해 놓은 다음에 뭔가 상태가 변하거나 추가가 되더라도 그때 유지 보수하기도 기존에 우리가 썼던 스위치문하고 열거형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상태를 바꾸고 어떤 상태 전이도를 수정하고 새로운 상태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태 패턴입니다. 상태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태 패턴은 오브젝트가 자기의 내부 상태가 바뀌었을 때 밖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상태 패턴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가 이렇게 막 진행되면서 이 객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트 패턴을 도입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 상태 객체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하게 되면은 문맥을 하나 만들 때마다 상태 객체를 이만큼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객체 생성수에. 물론 내가 응용해서 건볼 기계를 하나만 만들어 쓸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응용에서는 상태 패턴으로 모델링된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수를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낭비되니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공유하냐? 아까처럼 this를 멤버 변수로, 그러니까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그 메소드, 그 상태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this를 항상 전달해줘서 사용하게끔 하면은 상태 객체를 문맥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 클래스에서 응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하고요. 상태 객체들은 유지하지 않아요. 문맥과 관련된 객체 어떤 데이터를 상태 객체가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상태 객체가 직접 유지해. 상태 객체가 문맥에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를 본인이 유지해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절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문맥들마다 데이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태 객체가 어떤 특정 상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문맥 대신에 유지하게끔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현하는 순간 뭐가 안 돼? 상태 객체들의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상태 패턴에서 상태 같은 클래스들은 일반적인 클래스와 달리 보통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쓰고, 이런 애를 써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상태 객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전이는 방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방법은 상태 중심이에요. 상태 중심 전이 방법. 상태 전이를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 패턴은 크게
상태 중심 전이 방식, 문맥 중심 전이 방식이 있는데 더 바람직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 방법입니다. 상태 중심 전이 하는 거. 문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깔끔한 형태대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문맥에서도 가능한데 문맥에서 하면은 문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복잡해져요. 지금은 하는 일을 다 상태 객체로 위임했기 때문에 문맥 객체에 있는 코드는 되게 간결해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상태 객체를 유지하고 각 메소드에서 현재 상태에게 이제 메시지만 그 함수만 호출하면 돼. 그런 게 이제 문맥 객체의 전부인데 문맥 객체에서 상태 전이를 해야 되면은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상태 중심 전이는 첫 번째가 문맥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는데 저 버전에서는 공유가 안 돼요. 상태 객체들 공유가 안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전이 메소드마다 문맥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렇게 구현하면 상태 객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맥 중심 전이에서는 전이 메소드는 전이 여부만 반환할 수 있어요. 전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만 변할 수도 있고 전이 메소드가 상태 객체를 반환하도록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맥 중심 전이에서는 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가 조금 더 간결해지는데 문맥이 복잡해져요. 근데 문맥이 복잡해지는 건 원래 상태 패턴의 의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응용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상태 수만큼의 상태 객체를 유지하겠고 얘는 무조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스태틱이 아니라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상태 중심 전이에서는 상태에서 전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게터와 세터를 여기처럼 말한 것처럼 게터 n개, 세터 하나 이렇게 제공할 수 있고 n개의 change stat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전이를 하게끔 상태 중심에서 필요할 때 전이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여기서 반환된 값을 바탕으로 문맥이 상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문맥은 상태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문맥은 상태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맥은 상태 애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해야 되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요거는 구현 방법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상태 중심 전이에서는 문맥과 상태는 상호 의존하는 형태다. 문맥은 상태 객체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상태는 문맥 객체를 또 멤버 변수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이 메소드의 인자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밀접하게 서로 엮여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상태와 상태 간에는 간접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쓰면은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행위의 구현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 경우도 상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문맥에서 하도록 내버렸으면은 제 생각에는 저거는 상태 패턴을 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상한 형태의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추가가 필요하면은 상태 중심 전이가 좀 더 효과적인 것이고요. 방법 1은 상태 공유가 안 되지만 방법 2에서는 스태틱으로 공유할 수 있고
싱글톤을 만들어서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차이를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코드를 보면 얘와 얘의 차이를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상태 중심 전이와 문맥 중심 전이의 차이를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